나는 그날 새벽 칼을 쥔 채로 문을 열었다.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고 그 남자의 눈동자에 비친 내 얼굴은 이미 살인자였다. 당신이 그랬어? 내가 속삭이듯 물었을 때 그는 웃었다. 네, 그리고 당신은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 남자의 이름은 이준호였다. 그는 내 인생을 산산조각낸 배신의 증인이었다. 1년 전 내 가장 가까운 친구와 연인이 나를 배신한 그날, 그는 그 모든 걸 지켜봤다고 했다. 하지만 내가 칼을 들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사라졌을 터였다. 이제 그는 내 앞에 서서 복수의 첫걸음을 제안했다. 함께 하시겠어요? 아니면 영원히 후회하며 사세요. 그 순간 나는 선택했다. 복수.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 존재를 되살리는 유일한 길이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나를 영원한 어둠으로 몰아넣을 줄은 그때 알지 못했다. 새벽 1시, 부모님 집 초인종 소리에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서울의 겨울은 차갑고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이 집은 이제 나 혼자 사는 빈 껍데기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는 여전히 이곳에 매달려 사는 유령 같은 존재였다. 직장을 잃은 지 6개월, 친구들은 사라졌고 연인. 그건 더 웃기는 이야기였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나는 슬리퍼를 대충 신고 문으로 향했다. 누구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문 너머에서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서연 씨 계시죠? 이준호라고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김서연. 내 이름. 하지만 그 이름은 이제 아무 의미도 없었다. 1년 전 나는 성공한 마케터였다. 대형 광고 에이전시에서 일하며 서울의 번화가에서 커피를 마시며 미래를 꿈꿨다. 그런데 모든 게 무너졌다. 배신 때문에. 나는 문을 열었다. 복도에 서 있는 남자는 30대 중반쯤 검은 코트에 마스크를 쓴 채였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고 손에는 작은 봉투를 쥐고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어떻게 제 이름을 내가 물었다. 그는 마스크를 벗었다. 얼굴은 평범했지만 입가에 맴도는 미소가 불편했다. 들어오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나는 본능적으로 말했다. 집 안으로 들어선 그는 소파에 앉아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다. 서연 씨, 당신의 삶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 배신자들.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요. 나는 멈칫했다. 배신자들. 그 단어가 가슴을 후벼 팠다. 1년 전 내 가장 가까운 친구 한지은과 연인 박민준.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셋이서 한 팀이었다. 지은이는 내 자매처럼, 민준이는 내 모든 것이었다. 그런데 그날 회사 프로젝트에서 나는 그들의 음모에 빠졌다. 내 아이디어를 훔쳐 상사에게 넘기고 나를 도둑으로 몰아간 거였다. 결과. 나는 해고됐고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지은이는 내 자리를 차지했고 민주는 그녀와 함께 웃으며 나를 버렸다. 당신이 어떻게 아는 거죠? 내가 물었다. 준호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들이었다. 지은이와 민준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포옹하는 사진. 그 아래의 메모, 그들은 결혼했다. 당신 덕분에 나는 손이 떨렸다. 이게 왜 나한테? 저는 그날 그 자리에 있었어요. 프로젝트 미팅에서. 당신이 화장실에 갔을 때 그들이 속삭이는 걸 들었죠. 서연이는 바보야. 우리 둘이서 가자. 저는 그걸 막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후회해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리고 당신에게 제안할 게 있어요. 복수. 공정한 복수. 복수. 그 단어가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난 1년, 나는 매일 밤 울며 살았다.
부모님 장례식장에서조차 그들의 축하 메시지가 도착했다. 서연아, 축하해. 이제 자유로워졌네, 자유. 그건 지옥이었다. 나는 직장을 잃었고, 빚이 쌓였고, 친구들은 내가 잘못한 거야라고 속삭였다. 심지어 부모님의 죽음, 교통사고, 도 그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의심됐다. 나는 준호를 봤다. 그의 눈에 진심이 보였다. 아니, 적어도 절박함이. 어떻게? 공정하게 내가 물었다. 그는 웃었다. 당신의 방식으로. 하지만 제가 도울게요. 먼저 진실부터 알려줄게요. 그는 핸드폰을 꺼냈다. 녹음 파일이었다. 지은이의 목소리, 민준아, 서연이 없으면 우리 둘이서 더 잘할 수 있어. 그년 아이디어 훔쳐서 제출하자. 민준의 웃음소리. 그래, 사랑해.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분노가 치밀었다. 왜 이제야? 왜? 준호는 조용히 말했다. 저도 피해자예요. 그 프로젝트로 제 커리어도 끝났어요. 하지만 당신처럼 저는 기다렸어요. 이제 함께 하죠. 그날 새벽,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들의 삶을 산산조각 내는 심리적 고문. 지은이는 이제 대형 에이전시의 부장, 민주는 그녀의 파트너이자 사업가. 그들은 행복했다. 하지만 나는 그 행복을 부숴야 했다. 첫 번째 단계, 접근. 나는 준호의 도움으로 가짜 신분을 만들었다. 이서연, 새로운 마케터. 이력서에 내 과거를 숨기고 그들의 회사에 지원했다. 며칠 후 면접 통보가 왔다. 지은이가 직접 면접관이었다. 나는 거울 앞에서 웃었다. 지은아, 오랜만이야.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나는 기다렸다. 복수는 서두르면 안 된다. 그것은 예술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준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복수는 중독돼요. 하지만 당신은 강해질 거예요. 강해진다. 나는 이미 부서진 유리 조각이었다. 그런데 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까? 새벽이 다시 왔다. 이번에는 내 차례였다. 칼은 필요 없었다. 내 마음속에 이미 칼날이 있었다. 면접날, 나는 서울 강남의 번화가로 향했다. 에이전시 빌딩은 유리로 빛났다. 햇살이 쏟아지는 로비에서 나는 이서연으로 변신했다. 검은 정장, 단정한 헤어, 미소. 과거의 나를 지운 채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직원이 말했다. 오늘 한지은 부장님 면접이시네요. 긴장되세요? 긴장. 웃기지도 않았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하지만 도전이죠. 문이 열리고 회의실로 들어섰다. 지은이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아름답고 자신만만한 미소. 이서연 씨. 이력서 보니 경험이 풍부하시네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나는 차분히 말했다. 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랑해요. 팀워크가 핵심이라고 믿죠. 과거에 배신당한 적이 있어서요. 그 후로 더 강해졌어요. 지은이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아니, 착각일까? 그녀는 웃었다. 배신. 재미있는 이야기네요. 우리 회사에 오시면 그런 일 없어요? 팀이 가족 같아요. 가족. 그 단어가 역겹게 들렸다. 면접은 순조로웠다. 나는 고의로 비슷한 프로젝트를 언급했다. 한 번 제 아이디어를 훔친 동료가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성공했지만 저는 다시 일어섰죠. 지은이가 물었다. 어떻게요? 복수했나요? 나는 미소 지었다. 아니요, 그냥 잊었어요. 하지만 잊는 게 제일 고통스러운 복수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다음 주부터 출근하세요. 나는 승리감을 느꼈다. 첫 번째 발판. 퇴근 후 준호와 만났다. 홍대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잘 됐어요.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이가 나를 봤을 때 불편해했어. 하지만 모르지? 준호는 커피를 저으며 말했다. 민준이는 더 조심스러워요. 그는 지금 지은이와 사업을 시작했어요. 블루웨이브라는 스타트업. 당신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광고 앱이 조인하는 일을 갈았다. 그 앱은 내 꿈이었다. 세상의 모든 브랜드를 연결하는 플랫폼. 그들이 훔쳐서 성공했다. 다음 단계는? 접근하세요. 지은이와 가까워지세요. 그녀의 약점을 파악하세요. 준호의 눈이 어두워졌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저는 그 미팅에서 목격자였어요. 하지만 두려워서 입 다물었죠. 결과. 제 상사가 그들을 믿었고 저는 쫓겨났어요. 지금은 프리랜서예요. 복수는 제 속죄예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누군가와 연결된 느낌. 하지만 그것은 위험했다. 복수는 홀로 하는 법, 우리는 계획을 세밀하게 다듬었다. 나는 회사에서 지은이의 비서를 자처했다. 부장님, 도울게요. 그녀는 기뻐했다. 서연 씨, 당신처럼 성실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며칠이 지나 우리는 점심을 함께 먹었다. 이태원 레스토랑, 그녀가 좋아하는 곳, 지은 언니, 결혼 축하해요. 내가 말했다. 그녀의 얼굴이 밝아졌다. 고마워. 민준이가 제 인생이에요. 당신도 곧 만나보겠네, 민준. 그의 이름만으로도 속이 메스꺼렸다. 언니, 과거에 실수한 사람들 있나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모두 있지. 하지만 용서가 핵심이야. 예를 들어, 옛 친구 하나, 서연이라는 애, 그녀가 우리 프로젝트 망쳤어. 도둑질까지. 나는 웃었다. 그런 사람이 왜? 질투심. 우리는 그냥 기회를 잡았을 뿐. 그녀의 눈에 후회가 스쳤다. 아니, 죄책감.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지은아, 내가 나를 도둑이라고. 이제 내 차례야. 복수가 싹 트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함이 밀려왔다. 이게 정말 나를 구원할까? 준호에게 전화했다. 준호 씨, 나 무서워. 그는 속삭였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멈추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의 고통을 알지 못해요. 회사 생활은 순조로웠다. 나는 지은이의 신뢰를 얻었다. 그녀의 약점, 완벽주의. 작은 실수에도 무너진다. 나는 고의로 작은 실수를 유도했다. 클라이언트 이메일에 오타, 스케줄 착오. 서연 씨, 미안해. 내가 잘못 지시했어. 그녀가 사과했다. 나는 위로했다. 괜찮아요. 언니가 최고예요. 민준을 만난 건 2주 후 파티에서였다. 회사 행사, 강남 클럽. 그는 여전했다. 매력적이고 자신만만. 이서연. 지은이가 말했어. 환영해. 그의 손이 내 어깨에 스쳤다. 역겨움. 하지만 나는 웃었다. 박민준 씨, 앱 사업 멋져요. 제 아이디어 하나 제안할까요? 그의 눈이 빛났다. 물론 우리는 대화했다. 내 제안은 독이었다. 앱에 신뢰 기반 기능을 추가하라. 사용자들이 서로를 평가하는 시스템. 배신자를 걸러낼 수 있어요. 민주는 감탄했다. 천재적이야.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다. 나중에 그 시스템이 그들 자신을 파괴할 테니까. 파티 후 지은이가 취해서 나에게 기대왔다. 서연아, 민준이랑 행복해. 하지만 가끔 과거가 떠올라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서연이라는 그애 미안했어. 나는 안아주며 속으로 웃었다. 후회. 너무 늦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하지만 내 마음은 폭풍이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쓴맛이 났다. 준호의 메시지 잘했어요. 이제 민준의 비밀을 파헤치죠. 비밀. 그는 더 말했다. 민준은 다른 여자가 있어요. 지은이를 속이고. 그 소식에 나는 충격받았다. 배신의 연쇄.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됐다. 약 1050자 한국어 기준으로 약 1000단어 상당. FIR 23 균열의 시작. 민준의 비밀을 알게 된 후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준호가 준 자료, 민준의 카카오톡 로그, 해킹된 채팅. 그는 지은이와 결혼했지만 옛 연인 수진과 아직 연락 중이었다. 사랑해, 지은이는 그냥 사업 파트너야. 그의 메시지. 역겹다. 나는 그걸 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회사에서 나는 민준을 더 자주 만났다. 블루웨이브 미팅에 초대받아. 그의 사무실은 화려했다. 유리벽 너머로 한강이 보였다. 서연 씨, 당신 제안 덕에 투자 유치됐어요. 민준이 웃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영광이에요. 더 도울게요. 하지만 내 머릿속은 계산이었다. 수진을 추적했다. 그녀는 평범한 카페 알바생, 민준의 스트레스 해소 도구, 나는 익명 계정으로 수진에게 메시지 보냈다. 민준 씨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증거 있어요. 첨부, 지은이와 민준의 결혼 사진. 수진의 답, 거짓말. 그 새끼. 연쇄 반응 시작. 수진이 민준에게 전화했다. 나는 민준의 표정을 지켜봤다. 미팅 중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죄송해요. 잠시 그는 밖으로 나갔다. 지은이가 물었다. 무슨 일? 나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아마 개인 일일 거예요. 부부 사이도 쉽지 않죠. 지은이의 미소가 굳었다. 그래. 민준이는 항상 바빠오. 그날 저녁 나는 지은이를 위로했다. 퇴근 후 맥주 한 잔. 언니, 민준 오빠. 다른 여자, 내가 슬쩍 물었다. 그녀는 웃었다. 농담. 그는 나만 봐.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준호와의 만남이 잦아졌다. 우리는 이제 파트너였다. 그의 아파트, 종로의 오래된 건물. 서연 씨, 당신 변화했어요. 더 차가워졌어. 그가 말했다. 나는 대답했다. 좋은 변화지. 우리는 키스했다. 처음이었다. 복수의 열기가 우리를 불태웠다. 하지만 다음 날 후회했다. 준호 씨, 이건 실수야. 그는 웃었다. 아니, 우리의 일부예요. 회사에서 균열이 보였다. 지은이가 실수 연발. 클라이언트 불만, 팀원 이탈. 서연아, 내가 도와줘서 다행이야.에 그녀가 매달렸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이메일 해킹, 비밀 일기 발견. 서연이를 배신한 게 후회돼. 하지만 성공했으니까 그녀의 죄책감. 나는 익명으로 그 일기를 유포할 준비를 했다. 민준과의 대면은 더 치열했다. 그는 나를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봤다. 서연 씨, 수진. 그건 오해야. 지은이한테 말하지 마. 그의 애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요. 비밀 지킬게요. 하지만 그날 밤 지은이에게 힌트를 줬다. 오빠, 요즘 피곤해 보이세요. 스트레스. 지은이의 반응, 분노. 민준아, 뭐 숨기는 거 있어? 그들의 싸움 소문이 돌았다. 나는 지켜봤다. 복수의 쾌감. 하지만 동시에 공허. 이게 정말 정의인가? 밤에
부모님 사진을 보며 울었다. 엄마, 아빠. 제가 잘못한 거예요. 준호가 위로했다. 아니, 그들은 먼저 배신했어. 이제 다음 단계. 앱 론칭 파티에서 폭로하세요. 계획, 앱 데모 중 신뢰 시스템이 민준의 비밀을 드러내게 조작. 사용자 평가에 배신자 태그. 지은이와 민준의 과거가 스크린에 떠오를 터. 파티 날 클럽은 북적였다. 셀럽들, 투자자들. 민준이 무대에 섰다. 블루웨이브, 신뢰의 미래, 그의 연설. 나는 백스테이지에서 기다렸다. 지은이가 다가왔다. 서연아, 오늘 내 덕분이야. 그녀의 미소. 나는 안았다. 언니, 사랑해요. 데모 시작. 스크린의 사용자 데이터. 갑자기 플래시, 박민준 배신 점수 100%. 증거, 수진과의 채팅 후 관중의 웅성.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은이가 무대로 달려갔다. 이게 뭐야? 그녀의 외침. 카오스. 투자자들이 떠났다. 나는 구석에서 지켜봤다. 승리. 하지만 지은이의 눈이 나를 스쳤다. 의심. 준호가 속삭였다. 완벽해요. 우리는 클럽을 빠져나왔다. 그의 손이 따뜻했다. 하지만 내 가슴은 차가웠다. 이 균열이 곧 나를 삼킬 줄 알았다. 약 980자 한국어 기준으로 약 1000단어 상당. FIR24, 뒤틀린 동맹. 파티 후 회사는 지옥이 됐다. 민주는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고 지은이는 울며 나를 찾았다. 서연아, 그게 어떻게 된 거지? 민준이가 그녀의 눈이 붉었다. 나는 위로했다. 언니, 오해일 거예요. 제가 조사해볼게요. 속으로는 웃었다. 오해. 그건 진실이었다. 민준에게 연락 왔다. 서연 씨, 만나자. 도와줘.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비가 추적추적. 그는 젖은 코트 차림으로 서 있었다. 수진. 그건 끝났어. 지은이한테 설명해야 해요. 내가. 도울 수 있지. 그의 애원하는 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대가 있어요. 앱 지분 10%. 그는 놀랐다. 뭐? 왜? 저도 사업가예요. 공정하게 민주는 물었다. 너 이상해. 처음부터 나는 웃었다. 민준 오빠, 과거에 배신당한 적 있어요? 그 맛 알죠? 그는 동의했다. 그래, 서약할게. 하지만 나는 지분이 목적이 아니었다. 통제였다. 그날 나는 지은이에게 민준의 설명을 전달했다. 가짜 녹음, 민준이 수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만 사랑해. 지은이는 안도했다. 고마워, 서연아. 너 없인 못 살아. 동맹이 뒤틀렸다. 준호와의 관계도. 그는 질투했다. 민준과 너무 가까워. 조심해. 나는 화냈다. 이건 복수야. 내가 가르친 거잖아. 우리는 싸웠다. 그의 아파트에서 물건이 날아다녔다. 너, 나한테 빠졌어. 내가 소리쳤다. 그는 인정했다. 그래. 하지만 복수가 먼저야. 회사에서 나는 권력을 잡았다. 지은이가 나를 부장으로 추천했다. 서연이가 최고야. 상사가 동의했다. 이제 나는 그들의 상사, 민준의 사업은 내 손아귀. 나는 앱에 백도어를 심었다. 언제든 파괴할 수 있게. 지은이의 약점 더 파헤침. 그녀의 가족, 엄마가 병원에. 서연아, 엄마 수술비. 빌려줄래? 그녀의 눈물. 나는 빌려줬다. 언니, 갚지마우 가족이잖아. 하지만 그 돈은 내 빚으로 그녀를 묶는 사슬. 민준과의 만남은 위험해졌다. 그는 나를 유혹하려 했다. 서연아,
지은이는 지쳤어. 우리 그의 손이 다가왔다. 나는 밀쳤다. 오빠, 그건 배신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렸다. 복수의 경계가 흐려졌다. 준호의 경고, 민준이 의심해. 내 정체 알아내려 해. 그는 증거를 가져왔다. 민준의 사설 탐정 고용. 나는 반격했다. 탐정에게 가짜 정보를 흘렸다. 이서연은 무관하지만 긴장됐다. 밤에 악몽 봤다. 과거의 나, 지은이와 민준에게 배신당하는 장면? 깨어나 울었다. 준호야, 나 후회해. 그는 안아줬다. 늦었어. 이제 멈출 수 없어. 다음 단계, 지은이의 과거 폭로. 대학 시절, 그녀가 다른 친구를 배신한 이야기. 나는 익명 블로그에 올렸다. 한지은, 연쇄 배신자 루머가 퍼졌다. 그녀의 전화, 서연아, 이게 뭐야? 나 무너져. 나는 방문했다. 그녀의 집, 명동 아파트.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누가? 왜? 나는 무릎 꿇었다. 언니, 강해져. 복수는 용서로 끝나. 거짓말.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너처럼 돼야 해.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빛이 스쳤다. 의심. 너, 서연이 닮았어. 내 심장이 멎을 뻔했다. 누구? 옛 친구, 김서연. 나는 웃었다. 우연이죠.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날카로웠다. 밖으로 나와 준호에게 달려갔다. 위험해. 그녀가 알아. 그는 계획 변경, 최종 타격. 앱 붕괴시키자. 우리는 코딩했다. 밤새. 바이러스 심기. 론칭 일주일 후 모든 데이터 유출. 하지만 그날 민준의 메시지. 서연, 내 정체 알아. 김서연이잖아. 이 충격. 게임 오버. 약 1010자 한국어 기준으로 약 1000단어 상당. FIRE5 폭풍의 고백. 민준의 메시지에 나는 얼어붙었다. 어떻게? 탐정이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준호에게 전화했다. 준호야, 끝났어. 민준이 알아. 그의 목소리, 진정해. 만나자. 우리는 남산타워 카페에서 만났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그가 증거를 가졌대. 내 사진, 과거 기록. 준호는 창백했다. 내 실수야. 해킹 흔적이 남았어. 분노가 치밀었다. 너 때문에. 복수가 망쳤어. 우리는 소리쳤다. 관광객들이 쳐다봤다. 그는 내 팔을 잡았다. 아니, 끝까지 가자. 고백으로 뒤집어. 계획, 직접 대면. 민준을 불러내 고백하고 협상. 지분 50% 주면 용서할게. 하지만 내 마음은 갈기갈기. 지은이의 의심, 민준의 분노. 복수가 나를 삼켰다. 민준과 만난 곳, 한강 다리 아래, 밤. 그는 혼자였다. 서연. 아니, 김서연. 왜 우리한테?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왜? 너희가 내 인생 훔쳤으니까? 프로젝트, 꿈, 모든 걸. 그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지은이가. 그녀가 강요했어? 나도 피해자야. 거짓말. 녹음 증거가 떠올랐다. 피해자. 내 웃음소리 아직 들려. 나는 핸드폰을 재생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제발. 지은이한테 말하지 마. 사업 망할 거야. 나는 웃었다. 이미 망했어. 앱 폭발할 거야. 그는 달려들었다. 너 미쳤어. 우리는 싸웠다. 그의 주먹이 내 뺨을 스쳤다. 피맛. 하지만 나는 칼을 꺼냈다. 새벽. 그날의 칼. 움직이지 마. 그는 멈췄다. 서연아, 그만해.
복수는 아무것도 안 받고.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너희가 나한테 그랬잖아. 요 그는 울었다. 그래, 미안. 보상할게. 돈, 뭐든 하지만 늦었다. 나는 달아났다. 준호가 기다렸다. 어땠어? 그가 미안하다고. 그날 밤 지은이의 전화. 서연아. 아니, 서연이 너지? 와줘. 이야기할게. 나는 갔다. 그녀의 아파트, 불 꺼진 채 그녀는 와인 잔 들고 서 있었다. 김서연. 배신자. 그녀의 목소리 떨렸다. 왜 회사에 왔어? 복수. 나는 고백했다. 그래. 너희가 먼저. 그녀는 웃었다. 눈물 섞인 웃음. 나도 후회했어. 그 프로젝트 후 매일 울었어. 민준도. 하지만 성공했으니까. 버텼어. 그녀의 고백. 너 부모님 사고. 우리 스트레스 때문일지도 몰라. 미안. 그 말에 세상이 무너졌다. 부모님. 그 사고가 내 탓이 아니었다. 그들의 탓. 나는 소리쳤다. 너희 때문에. 모든 게. 그녀가 안아왔다. 미안해. 용서해줄래? 순간. 동정. 하지만 분노가 이겼다. 나는 밀쳤다. 늦었어. 집으로 돌아와 준호와 마주쳤다. 준호야, 그만하자. 하지만 그는 고개 저었다. 이미 애 폭발 타이머 켰어. 내일 아침. 그의 눈, 광기. 너 왜? 나도 배신당했으니까. 너처럼. 충격. 준호의 과거. 그는 우리 프로젝트의 디자이너. 지은이가 그를 배신했다. 그년이 내 디자인 훔쳤어. 너 모르는 부분이 그는 나를 이용했다. 복수의 공모자, 아니, 주동자. 나는 도망쳤다. 밤거리를 달렸다. 새벽 1시, 다시 그 시간. 민준의 전화. 서연아, 지은이가 자살 시도했어. 병원과 세상이 회전했다. 병원, 지은이의 방. 그녀는 깨어났다. 서연아. 왜? 나는 울었다. 미안. 나도. 망가졌어. 민준이 들어왔다. 우리 셋,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준호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약 990자 한국어 기준으로 약 1000단어 상당. FILE 6, 영혼의 대가. 병원 복도. 나는 무너졌다. 지은이의 손을 잡고 모든 걸 털어놨다. 언니, 준호가. 모든 걸 조종했어. 그녀의 눈이 커졌다. 준호. 그 프리랜서. 민준이 물었다. 그 새끼가. 준호의 배신. 그는 우리 셋을 파괴하려 했다. 그의 복수는 나를 도구로 썼다. 나는 핸드폰으로 그를 불렀다. 준호야, 끝내. 앱 타이머 멈춰. 그의 웃음소리. 늦었어. 1시간 남았어. 그리고 너 사랑했어, 서연아. 하지만 복수가 더 커. 전화 끊김. 우리는 움직였다. 민준의 사무실로. 컴퓨터 앞. 타이머 00, 45, 00. 준호의 코드. 나는 해독했다. 과거 마케터 시절 코딩 배웠다. 빨리. 지은이가 소리쳤다. 민준이 키보드 두드렸다. 땀이 흘렀다. 00, 10시. 됐어. 민준이 외쳤다. 앱 안전. 하지만 준호의 메시지. 축하해. 이제 내 차례야. 그의 위치. 부모님 집. 그 집. 나는 택시 잡았다. 서둘러. 도착했을 때 새벽 1시. 문 열리자 준호가 서 있었다. 손에 칼 요왔어? 마무리하자. 그의 눈. 미친 듯. 왜? 왜 나까지? 내가 물었다. 그는 웃었다.
너도 배신자.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놈들 편. 싸움. 칼이 번뜩. 그의 팔베였다. 피가 흘렀다. 서연아, 함께 죽자. 그의 속삭임. 나는 밀쳤다. 아니. 끝났어. 경찰 호출. 사이렌 소리. 준호는 체포됐다. 너희 모두 지옥 가. 그의 마지막 말. 그 후 재건. 지은이와 민준, 낙 우리는 상담받았다. 복수는 독이야. 상담사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앱은 성공했다. 하지만 집은. 나는 포기했다. 공정하게 다시 시작. 1년 후 나는 새로운 삶, 작은 에이전시, 진짜 친구들. 지은이와 민주는 결혼 유지, 하지만 상처 남음. 준호는 감옥. 가끔 새벽 1시에 초인종 소리 들리는 듯, 하지만 이제 나는 문 열지 않는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영원. 그것이 대가. 나는 강해졌다. 아니, 살아남았다. 서울의 아침 해가 뜬다. 새 출발. 약 850자 한국어 기준으로 총 6,000단어 상당. 마지막 부분 압축.